자, 과학기술 11부터 해보도록 할게. 문제통에서 먼저 중심 소재 한번 잡아보자. 첫 번째 문제통에서는 오존층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CFC라고 하는 키워드가 일단 잡혀요. 오존층은 뭐 어느 정도 들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CFC 처음 들어봅니다. 그럼 지문에서 설명을 해줬겠지. 그 중심 소재가 어디에서 설명될 가능성이, 어디서 정의되거나 특성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가능성이 커요? 1문단에서. 그쵸? CFC라고 하는 것, 중심 소재 어떤 후보가 되는 애니까 얘에 대한 정보 잘 파악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2번 문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CFC라고 하는 거 나와요. 그쵸? 1, 2번 문제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꽤나 해당 글에서 비중이 높은 개념일 거야. 3번 문제는 기억에 대한 설명, 역시 성층권 CFC 이런 것도 나오고, 4번 문제는 보기 박스 나오네. 근데 보기 박스에 그래프 제시돼요. 그렇죠? 그래프라고 하는 건 누차 얘기하지만 X축에 들어가는 변수와 Y축에 들어가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곡선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가 나온다면 X축에 어떤 변수가 들어가는지 Y축에 어떤 변수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 본문에서 설명을 해줄 거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X축은 일단 부분 앞이라고 하는 것과 Y축은 고도라고 하는 그 두 변수 간, 그러니까 고도에 따라서 부분 앞이 어떻게 변한다가 아마 될 거예요. 비록 고도가 Y축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그래프가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두 개의 그래프가 제시가 되어 있어. 두 그래프 간의 차이점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고도에 따라서 이 부분 앞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두 개의 그래프는 각각 1987년 8월의 그래프와 1987년 10월의 그래프예요. 그렇죠? 시간의 순서라고 하는 거 반드시 존재하죠. 아무래도 8월부터 10월까지의 변화를 보여주는 걸 거야. 아마 시간의 흐름이 그렇게 되니까. 그치? 그래서 8월과 10월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자면 부분 앞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그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고도가 한 20km 정도에는 완전히 그 그래프에 어떤 그려지는 양상이 아예 반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또는 그 부분이 가장 그 둘 간의 차이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프를 어느 정도 해석을 해놓고 가면, 지문에 가면 이 부분이 아까 그 그래프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구나 하면서 그 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해당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제시가 된다면, 더군다나 서로 다른 그래프가 제시가 된다면 그 차이점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그것이 중심 소재로 다뤄지는 아마 글이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어떤 정보가 제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파악하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그럴수록 모든 글의 첫 부분, 1문단의 정보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비문학의 내용, 우리가 정해진 시간 내에 우리에게 낯선 분야와 낯선 소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100% 내용을, 그 내용의 100%의 이해를 하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시험에서. 다만 그렇게 설명되는 설명문의 내용들을, 그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가 그거에 좀 중점을 두면서 오늘 수업은 진행을 해볼 거야. 가보도록 할게. 일단 문제를 통해서 잡혔던 건 오존층이라고 하는 거, 성층권이라고 하는 거, CFC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고도에 따른 부분압의 변화, 이런 것들 잡아봤어. 가볼게요. 지구 오존의 90%는 성층권에 존재한다. 자, 처음에 첫 번째 문단의 첫 문장이에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존이 존재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 근데 그 오존의 대부분이 어디에? 성층권이라고 하는 곳에. 그래서 이 성층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역을 소개한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또는 오존이 어디에 많이 분포한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정보 처리를 한번 그걸 설명해 준 것이다라고 정보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문장은 뭘로 시작해? 성층권으로 시작하죠. 성층권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는 문장, 이 정보를 앞문장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성층권이라고 하는 건 앞문장에서 무엇으로서 소개됐어? 오존의 대부분이 존재하는 곳으로서. 그러면 얘를 읽어나갈 때 어떻게 읽어나가야 된다는 거야? 얘를 오존이라고 하는 것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존의 대부분이 모여있는, 존재하는 그 곳인 성층권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다음에 성층권에 대한 정보들이 제시가 될 때 그 오존이라고 하는 것, 오존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는, 존재하는 곳이라고 하는 정보와 연결지어서 이해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하루에 비문학 지문 하나를 해도 좋아요.
그 하나를 하는 데 있어서 앞 문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이 문장을 통해서 다음에 어떤 정보가 제시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예측. 그래서 비문학 지문 하나를 하더라도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이 걸려도 그 지문에 대해서 한번 100%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너희들의 비문학 실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날림으로 뭐 오늘 뭐 몇 개 했으니까 많이 했으니까 됐어. 그게 아니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읽어나가야 돼. 생각하면서 읽어나가야 돼. 그래서 성층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역전층을 이루고 있어서, 자, 역전층이라고 하는 거 각주 표시 나와 있는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이 문장,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문장 무슨 역할과 기능을 해요? 성층권은 이런 역전층을 이루고 있어서 이게 무슨 역할을 하니? 그렇기 때문에 뒤에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올까? 지상 10에서 15km에 해당하는 성층권의 저층에서는 기온이 마이너스 60도에 가깝지만 고도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꾸준히 상승해 성층권의 상층부인 50km의 고도에서는 기온이 0도씨에 육박한다. 자, 이 이유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니?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간다, 상승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역전층이라고 하는 거 각주 표시 지금 봐봐. 뭐라고 나와 있어?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오히려 상승하는 공기층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역전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제로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기온이 올라가는, 고도가 상승해도. 오케이? 그래서 성층권에 대해서 역전층이라고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준. 저층이 오히려 온도가 낮고 고층, 그 상층부가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 오존층에서 오존의 농도는 최대 12 ppm에 달한다 라고 해서 오존의 농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아까 지금 성층권이라고 하는 부분, 이 기온이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 이 기온이 오히려 역전층이어서 상승하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상승한다라고 하는 게 아까 성층권 무엇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기로 했었지? 이 오존의 대부분이 존재하는 곳으로서, 그쵸? 아마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 오존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존의 90%가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전층을 이루고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이 드는데 확실하지 않고 가볼게요. 오존의 농도가 최대 이 정도. 성층권의 상층부, 자, 성층권 상층부 봤어 안 봤어? 아까 앞에서 나왔었어 안 나왔었어? 나왔었죠, 그쵸? 그치? 앞에 나온 정보랑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이해해봐야 돼. 상층부에서는 산소 분자의 태양 복사선이 부딪혀 오존이 지속적으로 생성되기도 하지만, 자, 성층권 상승부라고 하는 부분은 오존이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부분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맞니? 근데 역접어 나왔어. 생성되기도 하지만 역접어 나왔어. 그럼 다음에 뭐 나오겠어? 오존이 생성되지 않고 소멸된다, 없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질소산화물이 관여하는 화학적 과정을 통해 오존이 지속적으로 분해되기도 한다. 나오죠? 오존이 분해되기도 한다. 성층권 상층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존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지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존이 생성되기도 하는 곳이지만 오존이 분해되기도 하는 곳이다. 여기서 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질소산화물이 관여하는 화학적 과정, 몰라. 나 모른다고.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그냥 이 정보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오존이 분해되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보 처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정보 처리야. 오케이? 중시 소재와 관련해서. 그래서 어쨌든 성층권 상층부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존이 이런 원리에 따라 생성되기도 하고 분해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걸 서술해 준 문장. 오존의 생성과 분해, 아까 앞에서 나왔던 거, 이러한 각각의 원리에 따라 생성과 분해는 균형을 이루면서 오존층의 오존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뭐 생성되는 만큼 분해도 되니까. 그래서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하지만 또 역접어 나왔어. 다음 정보 처리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예측하면서 읽어나갈 거야? 오존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하지만 오존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 오존의 분해가 촉진된다면 농도는 낮아지고, 합성이 촉진된다면, 내가 비문학에서 이렇게 과학 분야의 글 나올 때 합성 나오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합성이 촉진된다면 오존 농도는 뭐 높아질 것이다. 당연한 얘기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어떻게 정보 처리할 거야? 오존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그냥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렇게 정보 처리. 자, 그래서 일단 해당 문단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해 준 것 같아? 성층권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존이라고 하는 개념, 그 성층권이 오존의 대부분이 존재하는 그런 상당 부분이 존재하는 그러한 곳으로서 소개가 됐었고 성층권 상층부에서 이런 오존의 합성과 분해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이다. 그에 따라서 뭐 오존 농도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 설명해 준 부분이에요. 오케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층권은 오존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냥 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한번 짚고 다음 문단 넘어가 볼게요. 본격적으로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근데 분명히 문제에서 뭘 중심 소재로 잡았었죠? CFC를 중심 소재로 잡았었어. 그치? 근데 그 CFC 아직 안 나왔어. 1문단에서. 가볼게. 성층권에 분포하는 오존층은 성층권에서 아까 오존이 그렇게 생겨나니까 대부분이 존재하니까 오존층은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자외선 복사로부터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성층권에 존재하는 그 오존층의 순기능에 대해서 소개해줬어요. 그죠? 방패 역할이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자, 하지만 역접어 나왔어. 그럼 앞에서 순기능 나왔는데 그 다음에 역접어 나왔어. 그러면 순기능 다음에 역접어 나오면 뭐 나올까? 역기능이 나올 수 있죠. 반대. 완전 반대되는 상반되는. 혹은 그러한 순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 제기할 수도 있어요. 역접어 나온다면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 생각하세요. 앞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 혹은 문제 제기. 오케이? 가볼게. 오존층은 연약해서 인간의 활동에 의해 쉽게 파괴될 수 있으며 이렇게 순기능을 하는 애가 파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제시한 거야? 문제 제시하는 것이죠. 실제로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 심각한 훼손을 겪었다. 문제 제기하는 거야. 1974년 초에 몰리나와 롤런드는 뭐 나왔어? 사람 이름 나왔어요. 학자겠죠. 어떤 걸 연구했던 학자일까? 우리 뭐 읽고 있어요? 뭐에 대한 정보들을 읽고 있어요? 오존층, 오존층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정보 처리를 방금 앞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학자 나왔어요. 그 오존층 파괴에 대한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겠지. 그리고 학자 나온다면 견해 관점 잡으라고 했어요. 오존층 파괴 현상에 대해서 어떤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 있을지 보도록 할게. 염화플루오린화탄소, 즉 CFC가 나왔다. 우리의 주인공 나왔다. CFC 나왔어요. 이 학자의 견해가 나오는 문장에서 나왔어요. 그쵸? CFC라고 하는 것이 성층권에서 분해되면 조건, 그에 따른 어떤 결과? 분해되면 선의 과정이네. 염소 원자라고 하는 걸 발생시키고 그것이 발생한 염소 원자가 오존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자, 아까 앞에서 오존층 이러한 방패 역할을 하는 순기능인데 그 다음에 문제 제기했어요. 그 문제는 뭐예요? 이런 순기능을 하는 오존층이 파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파괴의 원인으로서 뭘 제시했었어? 인간의 활동 제시했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CFC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결국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우리 수험생에게 무엇으로서 소개가 되고 무엇으로서 다가온 애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존을 파괴하는. 이러한 순기능을 하는 그 오존을 파괴하는 애로서 나왔어요. 중심 소재이기 때문에 얘가 그래서 무엇으로서 소개가 됐는지 그리고 얘에 대한 정보는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읽어 나갈지 처음에 그 중심 소재가 소개되는 그 부분의 정보를 굉장히 강한 정보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CFC는 뭐 하는 애예요? 오존층을 파괴하는 애예요. 오존을 파괴하는 애예요. 누구에 따르면? 몰리나와 롤런드에 따르면. 그죠? 롤런드와 그 몰리나에 따르면 그 중심 소재는 오존을 파괴하는 애. 근데 그 오존을 파괴하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과정 또는 원인? 그건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 얘가 분해돼서 분해될 때 나타나는 발생되는 염소 원자라고 하는 것. 그쵸? 가볼게. CFC는 1930년대 키네틱 케미컬사 회사예요. 이 회사가 발매할 당시만 해도 상온과 상압에서 상압이라고 하는 건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온도와 압력이죠. 그쵸? 기화할 수 있고 기체가 될 수 있고 화학적으로도 매우 반응성이 낮아 좀처럼 분해되지 않고 다른 물질을 분해하지도 않는 무독성, 비가연성 기체로 알려졌다. 처음 발매할 때 CFC가 처음 발매될 때 얘가 독이 없는 그리고 가연성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서 알려졌어요. 이에 따라 CFC는 냉매, 용매, 스프레이캔의 추진제, 다양한 플라스틱 형상을 제작하기 위한 발포제 등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자, 이거 정보 처리 어떻게 할 거야? CFC가 결국 널리 사용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근데 CFC라고 하는 건 처음에 우리한테 무엇으로서 소개됐다고? 오존을 파괴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애로 소개됐어. 걔가 널리 사용됐대. 뭐 제시하는 거야? 문제 상황 제시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다가 1973년에 CFC가 대기 중에 축적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쌓이고 있다고. 몰리나의 연구에 따르면 자, 몰리나 뭐 한 사람이었어? CFC가 오존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죠. CFC가 분해될 때 발생하는 그 염소 원자가 오존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지. 그럼 그 사람의 연구는 뭐겠어? 뭘 뒷받침하겠어? 연구라고 하는 건 연구 결과가 나올 거고 그 연구 결과라고 하는 건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거예요.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이 연구 내용 뭐 나오겠어? CFC가 오존을 파괴하는 그 결과를 보여주겠지. 맞습니까? 가볼게. CFC는 대기 중에 대부분의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비에 의해 분해되지 않아. 비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고 성층권 상층부에 이르게 되면 자, 성층권 상층부라고 하는 또 구역 나왔어. 어느 부분이었어? 뭐 하는 부분이었어? 오존이 대부분이 존재하는 곳. 오존이 발생하거나 합성되거나 분해되는 곳이었어요. 그죠? 이 성층권 상층부에 이르게 되면 짧은 파장의 고에너지 태양 복사선인 자외선에 의해 분해된다. 누가? CFC는 비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성층권 상층부에서 분해된다고 했어요. 얘가 분해되면 뭐가 나왔죠? 염소 원자가 나왔지. 자, 그래서 자외선을 흡수하면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 자외선에 의해서 분해된다고 했었어. 그럼 흡수된다는 것은 자외선에 의해서 분해된다는 것이고 CFC는 염소 원자를 내놓는데 이거 앞에서 나왔던 거죠. 그리고 염소 원자라고 하는 게 무엇으로서 우리한테 소개가 됐었지? 오존을 파괴하는. 그 중에서 반응성이 큰 이 염소 원자 중에서 반응성이 큰 염소 원자는 오존 분자와 반응하여 오존 분자 나왔어. 왜? 오존 분자 왜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어? 성층권 상층부니까. 여기에 오존들 존재했었잖아. 그치? 이 오존 분자와 반응하여 산소 분자와 일산화 염소 라디칼 CIO를 생성하고 일산화 염소 라디칼은 생성된 얘는 산소 원자와 반응하여 염소 원자와 산소 분자를 생성한다. 과정 나오고 있어. 일련의 과정. 이 CFC가 성층권 상층부에서 분해됨으로써 이 일련의 과정, 오존 그 성층권 상층부에 존재하는 오존과 반응해서 이러한 반응물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 얘기하고 있어. 결국 하나의 염소 원자는 무엇으로부터 나온 염소 원자? 이 염소 원자는 계속해서 뭐랑 엮어서 읽어야 돼? CFC. CFC가 분해되면서 발생하게 된 염소 원자는 하나의 오존 분자와 하나의 산소 원자가 두 개의 산소 원자를 생성하는 반응을 매개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 CI라고 하는 염소 원자는 CFC가 이 성층권 상층부에서 자외선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생성됐던 애였어요. 얘가 거기 성층권 상층부에 존재하는 오존 분자와 결합을 함으로써 반응함으로써 이게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생성된 얘는 또 산소 원자와 결합함으로써 이렇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매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다 아이가? 해당 글에서? 맞아? 이 내용 6글자로 어떻게 그냥 퉁칠 수 있니? 6글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이 내용들 이 몇 줄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줄. 단 6글자로 정리를 해보면 모르겠어? 6글자로 표현이 안 돼? 답을 해볼까 내가? 자, 보세요. 몰리나의 연구예요. 몰리나의 연구. 근데 몰리나가 뭐 한 사람으로서 소개됐어? CFC가 오존을 파괴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지. 그 사람의 연구 내용이에요. 그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된다. 그럼 결국
이 8줄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7글자. 오존이 파괴된다. 그냥 그렇게 정보 처리하라고. 오존이 정보 처리가 아니라 오존이 파괴되는 원리를 설명해 준 거예요. CFC에 의해서 오존이 파괴되는 원리를 설명해 준 거예요. CFC가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염소 원자가 오존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문단이고 내용인 거예요. 이런 독해가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독해가 가능하면 좋겠어요. 뚜루뚜루뚜루뚜루 읽었어. 아 씨발 뭔 말이야? 아 그냥 오존이 파괴된다는 말이겠구나. CFC에 의해서. 적어도 그렇게만 읽어도 해당 문단을 통해서 우리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설명이 됐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런 독해가 너희 스스로 가능할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근데 수업 들으면서 경험해봤잖아. 맞아요? 수업 들으면서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 독해법이라고 하는 건 방법론이기 때문에 너희가 갖추지 못한 방법론이라고 한다면 사실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더군다나 실제로 스스로 해서 해낸 게 아니라 들은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사라집니다. 왜? 난 평생 글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글을 읽을 때도 똑같이 읽게 된다고. 왜? 한글이니까. 우리의 문자인, 우리의 말을 표현하는, 우리의 말과 글을 표현하는 문자인, 우리의 문자인 한글로 표현이 됐으니까 우리가 읽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읽히니까. 그냥 우리가 읽을 수 있으니까. 이게 못 읽어요? 산, 소, 분, 자 읽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나한테 어떤 정보로서 남아있느냐. 어떻게 정보 처리를 하느냐. 그건 너희가 체화하지 않으면 너희 것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을 할 때 그렇게 읽어보려고 해야 돼요. 결국 이게 이 8줄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내가 방금 읽은 내용이 결국은 어떠한 정보냐 라고 하는 것. 반드시 오늘 이 지문에 대한 복습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해독제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독해법, 방법론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그래서 본인의 것으로 체화하는, 그래서 결국 이 정보를 어떤 정보로서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반드시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지?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나가세요. 그래서 결국은 몰리나의 연구에 따르면 CFC에서 발생하는 염소 원자가 이런 식으로 오존을 파괴한다. 근데 그 구체적인 그 과정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 선택지문이 나와. 그럼 바로 와가지고 서치하면 되죠. 그렇죠? 그 선택지문 옳고 그른지 이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바로 그렇게 서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그 부분을 그렇게 정보 처리했으니까 이 부분이었지 라고 생각이 들 거고 빠르게 서치할 수 있을 거고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거고 정답률도 올라갈 수 있겠죠. 아니면 이 과정에 대해서 막 졸라게 이해하려고 막 노력하고 막 거의 암기하다시피 했어. 이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안 나온다면 뭐 한 거예요? 시간만 보내고 뻘짓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상세한 정보로서 그렇게 설명되는 내용들, 물론 읽으면서 이제 이해를 차근차근 해보는 그 연습, 노력 해야 하는데 그것보다 정보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냥 그 정보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 이 문단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래도 이해가 된 거예요. 오케이? 염소 원자는 오존을 분해하는 반응을 완결하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오존이라고 하는 이 공식에서 없어졌잖아.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해하면서 스스로 보존된다. 뭐가 보존된다는 거야? 염소 원자가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어떤 내용이 특히 그걸 잘 보여주냐면 CFC가 염소 분자 내놓는다고 했고, 얘가 오존 분자와 반응하면서 산소 분자와 이거 라디칼 생성된다고 했는데, 이 일순환 염소 라디칼이 산소 원자와 또 반응해서 또 결과적으로 이게 나오는 거잖아. 그죠? 얘가 한번 합성됐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보존이 되고 있어요. 결과물로서.
그죠? 그러면은 얘가 계속 보존이 된다는 건 거기에 존재하는 오존 분자와 더욱더 계속해서 합성이 될 거고 뭐 작용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오존을 분해하는 촉매로서 기능한다는 것이죠. 자, 또한 순저버 나왔어. 순저버라고 하는 건 앞 내용과 같은 결의, 같은 방향의 내용이 서술이 될 거죠. 그쵸? 앞 내용에서 뭐 얘기했어? 염소 원자가 뭐 한다는 얘기한 거야, 결과적으로. 오존을 분해한다. 라는 얘기한 거야. 또한 뭐 나오겠어? 염소 원자가 오존을 분해한다 나올 거예요. CFC가 분해되면서 생성된 염소 원자, 그 염소 원자에서 생성된 일산화 염소 라디칼, 이거 CIO였는데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염화수소, 질산염소, 하이포화 염소산 뭐 이런 것들을 생성해요. 근데 이들 염소 원천 화합물, 자 이렇게 나열된 거 결국 다 뭐로 퉁칠 수 있다는 거야? 뭐로 묶인다는 거야? 염소 원천 화합물로 묶인다는 거지. 이 염소 원천 화합물은 태양 복사선을 받으면서 분해되어 성층권의 반응성이 큰 자유 라디칼 염소 원자를 공급해주게 된다. 이것들은 뭐야? 자유 라디칼 염소 원자. 공급된 이 자유 라디칼 염소 원자들은 활발하게 오존을 분해하는 반응에 참여한다. 역시 또 한 다음에 나온 문장 결국 뭐 말하는 거야? 오존을 분해한다. 근데 오존을 분해하는 이것 자유 라디칼 염소 원자라고 하는 애가 오존을 분해하는데 이게 뭐 때문에 생겨난 거야? 이 염소 원자가 이런 것들을 생성하고 이 생성된 것들이 분해되어 이게 생김으로써 오존이 분해된 거잖아. 결과적으로 무엇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CFC가 분해되면서 나온 거예요. CFC 자체적으로 나오는 그 염소 원자에 의해서도 오존이 분해되는데 그 염소 원자가 다른 물질들과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그 염소 원천 화합물 얘네들이 분해되면서 생성된 이 기억이라고 하는 애 역시 오존을 분해하는 역할과 기능을 한다는 거지. CFC는 여러모로 오존을 분해하는 애예요. 처음에 CFC 어떻게 소개됐었어? 오존을 분해하는 애로 소개됐었지. 계속해서 그 정보로서 그 방향으로서 CFC에 대한 서술들이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초반에 그 주요 개념을 어떤 방향으로 무엇으로서 소개가 됐었는지 우리가 반드시 명확하게 잘 잡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에 대한 이해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기억은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오존은 분해하는 애예요. 몰리나는 이런 내용을 이런 내용 이건 오히려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길게 표현해보자. 어떤 내용? CFC가 오존을 파괴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1974년을 논문을 통해서 발표했으나 실제로 대기 중 오존 분포가 어떻게 변천했는지는 그 후 10년이 지나도록 드러나지 않았고 그의 경고는 잊혔다. 결국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게 경고성 내용이었다는 거죠. CFC가 오존을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으니까 그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으니까 오존층은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순기능을 하는 그러한 오존층인데 그것이 파괴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CFC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라고 하는 어떤 경고성 경고성 내용을 논문을 통해서 발표했으나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실제로 대기 중에 오존 분포, CFC를 사용함으로써 오존 분포가 어떻게 변천했는지, 즉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천했는지 실증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묻혀진 거예요. 그러다가 1985년에 10년이 지나도록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10년 지났네. 11년 지났죠, 정확히는. 파먼과 그의 동료 연구자들이 남극대륙 상공에서 봄이 되면 오존 농도의 거의 70%가 줄어드는 현상, 오존 농도의 거의 70%가 줄어드는 현상, 이게 오존 분포가 어떻게 변천했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인 것이죠. 그러한 현상, 즉 남극 오존 구멍을 발견하였다. 이제 실증적인 증거가 생기게 된 거지. 그러면은 몰리나의 이러한 논문, 이러한 연구 결과, 연구 논문 묻혔던 거 그거 다시 어떻게 되겠어? 재조명 됐겠죠. 이런 현상이 지금 존재합니다. 남극 오존에 구멍이 뚫려. 옛날에 이런 거 우리 누가 경고하지 않았었나? 옛날에 몰리나라는 사람이 그랬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 이에 CFC의 오존층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7년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발표되면서 CFC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전형적인 문제 제기, 대안, 해결책 제시죠. 그렇죠? 그 구조지. 하지만 해결책 나왔어요. 근데 하지만 역점은 나왔어. 그 해결책이 효과가 없었다. 그 후 남극 오존 구멍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1992년과 1993년에는 통상 오존이 많이 분포하는 14에서 17km 상공에서 99%의 오존이 사라졌고 거의 사라졌네.
2000년과 2006년에는 그때까지 알려진 가장 큰 오존 구멍이 보고되었으나 난 실제로 이 기사를 봤던 것 같아. 2000년과 2006년에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랬으나 자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졌으나 이렇게 나오겠네. 역접어 나왔으니까 역시 역접 연결어이니까 다음에 뭐겠어? 뭐 개선된 모습이 보였다 나오겠죠. 그 후 이후 서서히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남극대륙 상공의 오존 구멍의 원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가설들은 그 이후의 연구에 의해서 실제 증명 가능한 증거들을 얻어가고 있다. 대기 규모의 방대함과 다양한 요인들의 개입 때문에 남극 오존 구멍 발생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밝힐 일은 어렵지만 오존층 파괴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부의 말.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오존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운동에 참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당부의 글로서 당부의 문장으로서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때요? 스스로 읽을 때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하지? 이 정보들은 너무 어렵다. 난 화학 몰라. 저도 몰라요. 전 화학을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과학 분야의 글 읽기, 독서, 국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읽어나갈 것인가? 1문단에서 소개된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본문의 내용을 어떤 방향으로 읽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뚫어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어느 정도 해당 지문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그런 연습을 하는 또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지문으로서 굉장히 좋은 지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가볼게. 자,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윗글에 나와 있지 않은 일단 뭐 사실적 독해를 요구하는 문제인데요. 오존층의 오존은 어떻게 생성되는가? 적어도 이거 1문단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오존의 생성과 분해, 뭐 합성과 뭐 분해 원리 이런 것들을 설명했던 내용이 1문단에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어느 부분에서 오존이 그렇게 생성되는 걸 설명했었니? 혹시 기억나니? 성층권의 상층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CFC는 어떻게 오존층을 파괴하는가? 이거 누구 내용 생각하면 돼? 몰리나의 연구 생각하면 되죠. 그쵸? 또는 그 다음에 나왔던 CFC에서 발생한 염소 원자 플러스 그 염소 원자가 거기 대기 중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과 합성되어서 나오게 된 것이 그게 분해돼서 나왔던 그 기억이라고 하는 애. 걔가 역시 오존을 파괴하는 애로서 분해하는 애로서 소개가 됐었죠. CFC는 어떤 과정을 통해 발명되었는가? 자, CFC라고 하는 그 물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발명이 되었는지 그 케미컬사가 어떻게 이 CFC라고 하는 물질을 발명했는지는 설명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누가 생성했는가, 누가 발매했는가 정도만 제시가 됐었죠.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3번이었습니다. 남극 오존 구멍의 해결 방안은 무엇이었나? 그 해결책으로 제시됐던 건 몬트리올 의정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국제적으로 협약을 맺은. 성층권에서는 고도에 따라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온도가 상승한다 나왔었어. 그쵸? 그래서 그게 역전층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고,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전형적인 뭐가 어떤 정보, 어떤 선지가 답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윗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선택지문 혹은 윗글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선택지문이 답이 될 수가 있는 문제 유형이죠. 그쵸? 가볼게. CFC는 성층권에서 분해와 합성을 반복하며 오존층을 파괴한다. 자, 어때요? 일단 우리가 러프하게 봤을 때 CFC는 오존층을 파괴하죠. 이것만 봤을 때는 맞아. 그치? 근데 이거 뭐 나왔어?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어떤 수단 나왔지? 자, 이거 판단 내려보자. CFC가 어떻게 오존층을 파괴했었는지 생각해보자. CFC에서 뭐가 나왔어? 염소 원자가 나왔지. 근데 그 CFC에서 염소 원자가 무엇을 통해서 나왔지? CFC가 분해되면서. 그렇죠? 합성 어떻게 읽으려고 했어? 그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었어. CFC가 그 공중에서 성층권에서 만들어져? 그 누가 만들었어? 케미컬사가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1번입니다. 즉 해당 선택 지문은 윗글의 내용과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방향에서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에 답이 되는 것이었죠. 그죠? 자, 이 선택 지문을 판단함에 있어서 단 몇 글자가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 그 판단의 증거가 돼요? 단 2글자. 합성.
이 표현 때문에 틀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선택 지문을 꼼꼼히 잘 보긴 해야 돼. 문제를 풀 때는 좀 꼼꼼히 봐야 돼요, 그쵸? 태양 복사선은 성층권에서 오존의 생성과 분해에 모두 관여한다. 자, 이거 잘 볼게. 이 선택 지문 잘 볼게. 이 문제는 좋아요. 내가 수특 문제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문제는 좋아. 오존의 생성, 성층권에서 오존의 생성 어땠어? 그 오존이 생성되는 부분 1문단에 어떤 정보가 나왔었냐면 성층권 상층부에서는 그러니까 1문단의 위에서 네 번째 줄 성층권 상층부에서는 산소 분자에 태양 복사선이 부딪혀 오존이 지속적으로 생성. 그치? 근데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질소 산화물이 관여하는 화학적 과정을 통해 오존이 지속적으로 분해되기도 한다고 했었어. 여기서 태양 복사선 나왔어 안 나왔어? 이 분해된다는 건 안 나왔지. 근데 태양 복사선이 어떻게 분해에 관여해? 태양 복사선이 뭘 분해함으로써? 해당 지문에서 문제가 되는 CFC를 분해하면서 거기서 나온 염소 원자에 의해 오존이 분해가 됐었어요. 그럼 결국 태양 복사선이 관여한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점에서 분해도 관여한다는 거예요. 알겠어? 갈게. CFC는 반응성이 매우 낮아 스프레이캔에서 다른 물질을 분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이 쓰였었고 몬트리올 의정성 발표 후에 2000년에도 남극의 오존 구멍은 개선되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 2006년도 개선되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 좀 개선되는 모습이었죠. CFC 발매 당시에는 CFC가 오존층에 오존을 분해할 가능성이 인지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졸라 썼겠지. 자, 기억 뭐였어? 오존을 분해하는 애였어요. 근데 오존을 분해하는 이 기억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그거 생각하면서 읽어볼게. 염소 원자가 반응성이 큰 상태이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염소 원자가 반응성이 커서 그 다른 물질과 합성이 됐고 그 물질이 분해되면서 얘가 나왔던 거였잖아. 그죠? 성층권에서 태양 복사선 때문에 소멸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기억이라고 하는 애가 소멸돼 버리면 성층권에서 소멸돼 버리면 얘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얘가 존재할 수 없다면 얘가 오존을 파괴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얘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기 때문에 오존을 파괴할 수 있는 거잖아. 오존을 분해하는 반응에 참여한다. 그쵸? 그래서 나쁜 애로 CFC에서 분리된 염소 원자로부터 생겨난다. 그쵸? 얘가 다른 반응성이 커서 다른 물질들과 합성돼서 거기서 분해돼서 얘가 튀어나왔던 거. 성층권에서 염소 원천 화합물이 분해되어서 만들어지는 애가 기억이었어요. 그쵸? 자, 이거 가볼게. 우리가 아까 부분압과 고도라고 하는 것 간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문제 지문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먼저 봤을 때 파악을 했었었는데 부분압이라고 하는 키워드 개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이 고도라고 하는 변수와 관련해서 뭐가 나왔었니? 일단 온도 나왔었고요. 그쵸? 기온 나왔었고 그리고 오존의 농도? 가볼게. 약간 성층권 상층부를 약간 오존 농도, 오존이 막 생성되고 약간 분해되는 약간 그런 것으로 나오긴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음 그래프는 1987년 8월과 10월에 남극 대륙 관측소 상공의 오존 농도 분포를 보여준다. 결국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오존 농도가 얼마나 되느냐. 부분압이라고 하는 것은 X축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오존 농도에 비례한다. 결국 이 부분압이라고 하는 게 뭘 보여준다? 오존 농도. 그것과 비례하는 거였어요. 그쵸? 비례 표시를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오존 농도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 아무래도 오존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많이 있으면 압력이 커지겠죠. 그쵸? 남극에서는 겨울인, 남극이니까, 남반구니까 우리와 다르죠? 겨울인 8월에 비해 봄인 10월의 평균 기온이 더 높다.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봄이니까 아무래도 이게 평균 기온이 더 높은데 근데 평균 기온이 더 높은데 부분압은 낮아요. 전체적으로 오존의 농도는 낮아요. 이 그래프에 따라서 한번 선택 좀 봐볼게요. 파먼이 최초로 발견한 오존 구멍 1985년이었어. 1년 이상 경과한 후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거 1년 이상 지났죠. 그쵸? 발견한 오존 구멍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어디서 볼 수 있겠어? 이 지금 1980년 10월 봐봐. 봄에 그 부분압이 오존의 농도와 비례한다고 했어. 그럼 이 부분압이 굉장히 낮은 곳이에요. 그쵸? 뭐가 그만큼 적더라는 거야? 오존 농도가 그만큼 적더라는 거지.
그리고 다른 부분에 비해서 다른 고도에 비해서 이 부분이 특히나 적으니까 구멍이 생겼다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죠. 이번 몰리나가 1974년에 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현상이 남극 상공에서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게 뭐야? 남극 오존 구멍이죠. 3번 1987년 남극의 봄에는 직전 겨울에 비해, 즉 남극의 봄이라고 하는 건 10월 말하는 것이고 직전 겨울은 8월 말하는 것이지, 남극 상공 성층권에서 오존 농도가 현격히 줄었다. 그쵸? 이 둘의 그래프의 차이를 보자면 이 부분합의 차이가 곧 뭐의 차이니까? 오존 농도의 차이니까 현격히 줄어든 모습. 5번 몬트리올 의정서가 발표될 때 지적된 오존층 파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실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그러한 그래프, 시각적 정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답은 4번인데 1987년 8월에 남극 상공에서는 다른 고도보다 20km 근처에서 오존의 분해가 더 촉진되고 있다. 1987년 8월 그래프가 실선이고 10월 그래프가 점선이죠. 8월에는 상공 20km 근처는 분압이 졸라게 높아요. 그 말은 오존 농도와 비례하니까 오존 농도가 졸라게 많다는 거지. 그럼 분해가 촉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성이 촉진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답이 4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해당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보기 박스 나온다고 쫄지 마세요. 오케이? 됐습니까? 좀만 쉬고 다음 질문 해보도록 할게요.